미국이 세계 최초로 이른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 융합 점화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딱딱하다. 네. 딱딱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핵융합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네. 좀 쉽게 이번 일의 그 의미를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제 아침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핵융합과 관련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러면서 막 이제 외신에서 그런 분위기를 막 띄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자정쯤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핵융합 점화를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장관 말을 일단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핵융합 점화는 별과 태양에서만 발견됐던 특정 조건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무탄소 핵융합 에너지를 향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딘 거다. 핵융합 점화는 21세기 가장 중대한 과학적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역사책에 남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이게 핵융합이잖아요. 발음이 참 어렵네요. 핵융합. 예. 그 진행자님 혹시 SF 소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그런 이제 소설을 보면은 핵융합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여기를 봐도 이게 82년작인데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계속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막 은하 사이를 돌아다니는 그런 우주선 이런 데다가 소형 핵융합 엔진을 탑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막 인구 400억 명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행성에서 그 전기를 우주 핵융합 공장에서 가져온다라든가 막 이런 이제 굉장히 미래 기술 의 상징처럼 늘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융합이라는 건데 자, 그럼 핵융합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이제 핵이라는 거는 바로 원자핵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거는 우리가 마치 태양계처럼 중심에 원자핵,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여기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의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융합이라는 거는 이 플러스의 원자핵과 원자핵을 융합한다, 합친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수소나 헬륨처럼 우리 주기율표 쭉 외울 때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가벼운 원소는 이렇게 원자핵과 원자핵을 합칠 때 이제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오른손에 눈뭉치가 있고 왼손에 눈뭉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합쳐서 조금 더 무거운 눈뭉치를 만드는데 요때 이제 가루가 떨어져 나온다.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다들 알지만 의미는 잘 모르는 유명한 공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공식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질량은 에너지가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핵이 융합할 때 떨어져 나온 질량들 이게 바로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쓴다. 이게 핵융합 에너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많은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개의 원자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핵융합이라고 하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핵무기 만들 때는 하나의 눈뭉치를 두 개로 쪼개는 거잖아요. 뭐 굳이 분열을 하는 거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그거가 정반대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뭐 원전이니 뭐니 하는 것들 그게 이제 핵 분열이고 그걸 반대가 이제 핵융합이 되는 거죠. 근데 참 어렵긴 한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그럴듯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핵융합을 하는 게 우리는 핵분열을 할 수는 있으니까 지금 핵융합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이제 핵융합이 그러면 어디서 벌어지느냐를 생각하면 그래서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가 태양입니다. 태양 같은 항성에서는 사실 핵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소의 원자핵과 원자핵이 합쳐져서 헬륨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 이제 우리 지구에서 일부 받아 쓰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자핵은 제가 아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 자석도 같은 크기를 붙이려고 하면 잘 안 붙잖아요. 그것처럼 이 원자핵과 원자핵을 붙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태양은 그럼 어떻게 핵융합을 만들어내냐?
그거는 이제 태양이 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굉장히 고온과 고압의 조건이 이미 형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에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핵 융합을 일으키려면 인공 태양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고온 고압을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온이라는 게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한 1억도. 라는 정도의 예. 그 정도의 고온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높은 고압 막 이런 건데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어찌어찌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많이 투입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도 그 만들어내는 게 투입된 에너지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럼 예.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입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이제 점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큼 써서 130을 얻으면 30은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쓰고 100을 다시 넣어서 또 이제 핵융합을 일으키고 하면은 이걸 계속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네. 꺼지진 않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언젠간 식는다고 말하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태양 같은 거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만들면 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점화가 중요하고 오늘 미국의 발표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걸 했다. 불 붙였다. 네, 그러니까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드디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무한 동력 있잖아요. 네네. 한번 가동되면 영원히 계속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무한 동력 같은 걸 이제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이 누가 뭐 전기 꽂아줘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네네. 일하는 거지. 근데 이제 다만 태양은 원래 자기가 수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 예. 연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인공 태양은 우리가 이제 연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수소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수소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수소는 자연계의 거의 99.9%를 차지하는 수소는 이제 경수소라고 하는 네. 거고 그 연료를 쓸 때 이 핵 융합을 위해서는 그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0.015%밖에 안 되는 중수소 예.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물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삼중수소나 이런 걸 중수소를 조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 중수소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거는 뭐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예. 이제 문제는 삼중수소라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방사성 물질이에요. 물론 이제 반감기가 뭐 12년 정도로 굉장히 짧아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막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막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는 하는데 예. 또 이제 어쨌든 그래도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누군가 하실 수 있잖아요. 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게 삼중수소다 이런 네, 얘기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핵 융합 방식이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번에 네. 미국이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 작은 이제 중수소나 이런 게 들어있는 작은 구슬을 넣어서 여기다가 레이저를 막 쏴요. 그래서 핵 융합을 일으키는 방식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고 이제 보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거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해요. 이터라고 해서 프랑스에 짓고 있는 국제 핵 융합 실험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리튬이라고 하는 데다가 중성자를 때리면 거기서 삼중수소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험 가동을 하고 나면 그 리튬으로 중성자를 그 삼중수소를 만드는 걸 여기다 붙인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거는 중수소랑 리튬뿐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알아서 삼중수소가 자급자족이 되는 거니까 이 삼중수소가 뭐 밖으로 굳이 유출되거나 우리가 그걸 실어 나가야 되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첫 단계 핵융합 발전의 첫 단계를 지금 이제 우리가 발을 내딛었다. 그쵸, 이렇게 그쵸. 볼 수 있는 건데 네. 상용화는 언제 될 수 있는 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뭔가요? 네, 사실은 이제 아직은 뭐 언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예요. 일단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은 10년 내 뭐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긴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목표를 그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고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터라고 하는 건데 예. 이 이터는 지금 공정률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공하고서 한 10여 년 정도, 그러니까 한 2035년
정도까지 이제 어떤 이런저런 이제 실험들을 거칠 예정인데 네. 이제 그거를 한번 하고 나야 그 정도 단계가 가야 이제 언제쯤 상용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좀 전망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핵융합을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한 게 한 거의 70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계속했던 게 그 핵융합 에너지가 진짜 꿈의 에너지다, 궁극의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기존의 에너지원이 갖고 있는 많은 단점들을 얘는 다 거의 이제 해소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석탄 발전소처럼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원전처럼 막 고준위 방패물 이런 걸 남기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상 조건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예. 근데 뭐 핵융합은 그런 이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어떤 궁극의 에너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연구가 돼 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고 하지만 아직도 좀 중대한 넘어야 할 장벽들이 계속 한 몇 가지, 2가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2가지요? 어떤 거요? 네. 일단은 이 핵융합이 이제 제가 아까 무한동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로 그렇게 되려면 진짜 말 그대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만들어서 네. 쓰고 나머지는 또 갖다 넣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미국이 이번에 한 방식은 제가 아까 구슬을 싸서 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재장전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막 지금 현재는 막 연속적으로 구동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고요. 이거에 비해서 이제 이터는 설계 자체가 아예 연속 반응이 일어나도록 이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지어봐야 아는 거고.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이번 이제 미국 발표는 투입 대비 한 1.5배 정도의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상용화해서 우리가 쓰려면 그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예. 지금 이제 프랑스에 짓고 있는 그 이터라고 하는 거는 한 10배 정도를 얻는 걸 목표로 하는데 예. 이게 결국 우리가 쓰려면 뭐 원전이라든가 석탄 발전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 에너지원만큼 가격이 다운이 돼야 얘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되려면 투입한 에너지 대비 한 30에서 50배 정도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이터의 성공 여부를 보고서 또 추가적인 기술 혁신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핵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막 꿈의 에너지 막 이렇게 보이는 거는 맞지만 예. 우리는 지금 일단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핵융합에 기대서 뭔가를 또 이제 도모하기에는 좀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밟고 있는 이 에너지 전환 계획 이거는 또 충실히 밟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핵융합 발전을 연구 개발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이터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 미국, 중국 뭐 이렇게 해서 등등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맡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맡고 있어요. 예. 이게 수소를 쓰려면 수소를 이제 원자핵과 전자를 떨궈트려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떨궈트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장으로 잘 감싸야 돼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거를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네. 그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얘를 전자 그 자기장으로 잘 감싸는 그러니까 연료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연료를 만드는 걸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네. 이제 K스타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걸 우리가 만들고 그거를 이제 이터라고 하는 그 실험로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제 공동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도 어깨를 충분히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이쪽에 이제 민간에서 스타트업들이 우리 이터에 도전해 보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30몇 개 이렇게 된다고 하고 예. 여기에 지금까지 한 50억 달러 민간 자본이 투입됐는데 뭐 빌 게이츠라든가 제프 베이조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억만장자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막 돈을 대고 있어서 진짜 어느 날 민간이 주도권을 쥐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뛰어든 스타트업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네. 좀 아쉬운데요. 네. 워낙 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청취자분들도 관심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9909님 25년 전 고등학생 때 핵융합이 상용화될 수 있다면 꿈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때가 정말 오나 봅니다. 기대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백성현님
만화영화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이런 네. 얘기도 해주셨네요. 네. 거기에 얘기가 나왔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네. 이런 핵융합 발전이 진짜 성공해서 무한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시대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지구생활 백서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